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학교 파트너 김하인쌤입니다. 공중사 민법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네, 교재는 초초 요약집으로 이 한 권 안에 개론과 민법 두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구입 방법은 이 영상 제일 마지막 둘러보시면 제일 마지막 영상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론은 유튜브 부동산학 이종호 TV 보시고 민법은 제 채널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권으로 1차 끝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제4장 소유권 파트로 들어갑니다. 네, 우리 항상 민법 시간에 이런 걸 공부하죠. 항상 원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행위 또는 법률 규정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돼서 권리 변동하는 걸 공부하는데 우린 권리 중에 대표적으로 물권, 채권 두 가지 공부합니다. 원인 두 가지를 법률 요건이라 했고 결과를 법률 효과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법률 행위만 공부하고 앞으로도 계속 법률 행위만 공부할 겁니다. 지금 잠시 이 시간만큼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적의 소유권 취득을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이 시간은 뭘 공부해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 내내 법률 행위만 공부하는데 이 시간만 잠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공부할 것이고 대표적으로 상린관계와 취득시효 이 두 가지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당사자 의사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 취득하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자, 상린관계 먼저 여러분 교재 217페이지입니다. 자, 서로상 이웃 인자 서로 이웃됐단 말이죠. 그럼 서로 이웃되면 옆 사람에게 피해 안 가게 조심해야겠죠. 그런 게 상린관계입니다. 이게 왼쪽이 갑토지, 오른쪽 을토지가 있어요. 이 오른쪽 을토지인데 우리 이쪽이 자기 토지여도 갑토지와 인접해 있네요. 갑에게 손해 안 가게, 피해 안 가게 조심히 사용하겠죠. 이런 게 상린관계입니다. 상린관계는 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에요. 법규정보다 당사자가 더 사회적 약정하면 그 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상린관계 규정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그 다음 우리 토지를 이리 빌려줍니다. 병한테 빌려줘요. 그럼 빌린 자, 용익권자도 갑에게 피해 안 가게 조심히 사용하기 때문에 준용됩니다. 다른 용익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다 준용해서 이 토지 영유권자 병도 을처럼 갑에게 피해 안 가게 조심히 사용하겠죠. 이 준용이 시험에 가끔 잘 나옵니다. 이런 교재 217페이지 1번 사설이 있어요. 이 상린관계 규정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토지 임차인 등 다른 토지 이용권자에게도 다 인정 준용됩니다. 네, 그럼 상린관계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주의 토지 통행권이고 이건 유상과 무상으로 나뉩니다. 시험은 유상이 많이 나오죠? 유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공로가 있는데 아래 갑토지, 을토지가 있습니다. 네, 만약 을토지가 맹지예요. 물은 맹지면 갑승낙 없이 갑토지 통행할 수 있습니다. 갑승낙 없이 통행하죠. 이게 법률 행위가 아니라 법률 규정이죠. 갑의사 무시하고 우리 갑허락 없이 갑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의토지 통행권이고 이거 법에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갑은 열받죠. 아니 내 허락 없이 내 땅을 막 우리 다니네요. 열받아서 못 다니게 딱 담장 터버렸어요. 담장 쳐버렸죠? 그럼 이거 갑이 다시 터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 분명히 갑토지인데 갑토지를 우리 갑 허락 없이 통행하니까 갑이 못 다니게 했거든요. 그래도 갑이 터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민법 제2조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나오고 신의성실 원칙에서 권리남용 금지라는 게 나옵니다. 자기 권리라도 남용하면 법에서 금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은 이쪽 자기 토지, 자기 권리죠. 갑 권리지만 갑은 이쪽 토지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풀만 무성이 막 자라고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을토지가 맹지란 걸 이용해서 지금 갑이 심술궂게 막아버렸죠. 그럼 이게 갑은 지금 권리 남용하는 겁니다. 그걸 금지하는 겁니다. 갑은 터져야 돼요. 갑에게 쓸모도 없죠? 물 다니게
해주는 겁니다. 대신 을은 공짜가 아니에요. 돈 줘야 돼, 유상. 손해보상해야 한다, 유상입니다. 그럼 둘이 얼마나 사이 좋아요? 갑은 쓸모없으니까 을 단행해주고 을은 갑에게 용돈 주고 사이 좋죠? 이런 게 상린관계입니다. 219조입니다. 자, 1항 어느 토지가 을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 을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즉 명지잖아요. 그 토지 소유자 을은 주의 토지가 갑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때 그 주의 토지 갑토지 첫째 뭘 수 있어요?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둘째 뭐까지 할 수 있나요? 통로까지 개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하고 자동차 다닐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갑에 대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을은 막단인 거 아니에요. 을은 자기 토지 아니죠. 을은 조심히 다녀. 써놔요. 을 조심히 다녀. 막단이면 판례가 뭐랍니다. 조심히 다녀야 판례가 허용해집니다. 이항 전항의 통행권자 을은 통행지 소유자 갑에게 손해보상해야 한다. 유상입니다. 대가는 줘야 돼요.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 갑이 통행권에 의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 아까 갑이 이거 철거하라 그랬죠? 갑이 철거금을 부담합니다. 대신 을은 돈 낸다 그랬어요. 이 두 개 잘 비교합니다. 자, 이렇게 기존 통로가 이렇게 있네요.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있죠. 근데 기존 통로 있더라도 당해 토지 이용이 부족하봐요.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갑토지 통행권 이거 인정된다. 즉 여기 자전거한테 너무 다녀요. 그럼 충분한 기능을 못하죠? 그러면 갑토지로 다닐 통행권 인정됩니다. 근데 자 이쪽에 자동차 다닐 수 있어요. 좀 불편하네요. 미리 갑토지 다니면 편리하겠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 안 돼요. 아까 그랬죠. 을 조심히 다녀. 그래서 이미 그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 그 통로를 사용한 것보다 갑토지가 더 편리하죠.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다른 장소 갑토지로 통행할 권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히 다녀야 돼. 그 다음, 달라진 거 없나요? 이 그림 달라진 거 있죠? 을토지가 맹지였는데, 요 큰 도로가 생겼네? 도로가 생기면, 을은 갑토지 다니면 안 되겠죠? 이렇게 공로로 다녀야지. 자기 땅 인접했네요. 땅값도 엄청 올랐겠네요. 대박 나서요. 이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일단 통행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을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어서 통행권 인정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통행권 소멸하고 을은 자기 땅 이렇게 다니면 되겠죠? 그 다음 주의토지 통행권 인정될 때 통로 개설이나 유지 비용은 당연히 통행권자 당연히 을이 부담해야겠죠. 설마 갑이 자기 땅에 통로 개설해서 을에게 갖다 바칠까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을이 싹 부담해야 된다. 그 다음 통행권이 현재 토지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앞으로 장차 미래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조심히 다니래서요. 막 다니면 대법원이 못 다니게 합니다. 여기 기출문제 나오는데 이것은 자 현재 을이 갑에게 통행료 한 달에 뭐 한 5만원씩 내고 있어요. 근데 아래에 병토지가 있는데 병도 을 허락 얻어서 병이 요렇게 통행합니다. 또 갑토지 통행하네요. 갑이 또 병에게 돈 달라고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거 톨게이트 아니에요 이거. 다닐 때마다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을에게 한 달에 5만원 받으면 갑은 여기 충분히 보상받아요. 또 병한테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통행지 소유자 갑은 통행권자 을 허락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병에게 또다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톨게이트 아니에요. 다닐 때마다 돈 내는 거 아닙니다. 자 이제 무상으로 한대요. 무상이 공짜입니다. 자 여기 공로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합니다. 공유물을 분할해요. 그럼 분할하면 공로에 둘 다 접하게 세로로 이렇게 분할해야겠죠? 근데 멍청한 것들이 이렇게 가로로 분할해서 을이 가진 게 명지가 됐습니다. 그럼 을은 갑토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습니다. 무상은 이 직접 분할자만 무상입니다. 직접 당사자만 무상이에요. 을토지가 팔리거나 갑토지가 팔리죠. 팔리면 매수인, 특정 승계인, 양수인 얘들은 유상으로 바뀝니다. 그럼 220조 1항 분할이죠. 공유물이 분할했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 소유자 을은 공로에 출입하게 하여 다른 분할자 갑토지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 의무가 없는 무상 공짜입니다. 다음 이 토지가 갑소유 단독 소유. 근데 을이 토지 일부를 삽니다. 그럼 또 세로를 사야겠죠. 멍청은시 가로로 쪽에서 아래쪽을 을이 샀어요. 그럼 을 토지 맹지네요. 밑에도 공로에 출입할 수 있고 이것도 무상입니다. 근데 이 무상도 직접 양도 당사자만 무상이고 을 토지가 팔려도 유상으로 바뀌고 갑 토지가 팔려도 유상으로 바뀝니다. 양수인은 다 유상이 됩니다. 2항 1항 규정은 토지 소유자 갑이 토지 일부를 매도했죠. 그때도 무상으로 준용이 됩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이 용어 구별할 필요 없지만 갑토지가 통행을 당하는 피통행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 괴제, 자, 법조문 보셨고 법조문 밑에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220조 규정은 토지 직접 동그라미 쳐요. 직접 분할자 또는 다시 직접 동그라미 일부 매매 당사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이게 맹지 을토지 피통행제가 갑토지 구별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토지가 팔리든 이게 팔리든 특정 승계 양수인은 다 적용되지 않고 다 유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팔리든 다 유상이 되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포위된 토지가 맹지 을토지 통행당하는 토지가 갑토지 아무튼 다 특정 승계는 다 유상으로 바뀝니다. 직접 당사자만 무상입니다. 지금까지 소유권 취득에서 주의 토지 통행권입니다. 여전히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으로 취득시효 공부합니다. 그럼 245조 1항이 점유 취득시효고 245조 2항은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그럼 1항에서 먼저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연하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마지막 등기해야 되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점유 취득시효인데 1항에는 분명히 선의 무과실을 써요. 선의 무과실은 2항에 있습니다. 그럼 먼저 1항은 20년이죠. 2항은 10년이죠. 그럼 이렇게 20년이 10년으로 줄어들려면 세 가지가 더 요구돼요. 첫째 이미 등기한 자, 둘째 선의, 셋째 무과실 세 가지가 더 추가되면 20년이 10년으로 줄어듭니다. 나머지 다 똑같아요. 그럼 이항 부동산 소유자로 이미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 자주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한 때 그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고 1항은 점유 취득시효입니다. 일단 취득시효 대상인가 아닌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시효취득 같은 말이죠. 시효취득 대상은 점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가능하고 지상권도 점유하는 권리라 가능합니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도 가능하다고 나중에 공부하고 분묘기지권도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 일필토지 일부도 가능해요. 단 등기할 때는 분필해서 등기하겠죠. 국가재산인데 일반 재산은 공공목적에 활용하지 않으니까 취득시 가능합니다. 일반 재산을 옛날에는 잡종재산으로 했는데 이름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재산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자기 소유권도 가능합니다. 내 건데 내 거라고 증명하지 못할 때 가능해요. 그 다음에
성명 불상자, 성명,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다 사적거래 가능하죠? 얘들 다 사적거래 가능해서 다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일반 재산도 공공목적에 활용하지 않으니까 다 가능해요. 근데 안 되는 건 점유해야 되는데 저당권이란 권리는 애초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란 권리는 시효 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재산에서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에 활용하기 때문에 취득시효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 주차장 시효 취득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에서 공용부분도 못합니다. 집합건물이 아파트 같은 겁니다. 한 동에 소유권이 여러 개죠. 아파트 101동에 소유권이 여러 개죠. 그게 집합건물이에요. 여러분, 아파트 복도 계단에서 20년 살았어요. 그런 그지가 없죠? 이런 그지는 취득시효 못합니다. 자, 이런 교재에서 취득시효 대상 나와요. 소유권, 지상권, 계획되고 표현된 지역권 가능합니다. 일필토지 일부 가능해요. 공용부분 안됩니다. 행정재산 안되지만 일반재산 가능합니다. 성명 불상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유취득시효를 본격적으로 보겠고 시험이 2개월 심한이 나옵니다. 자, 요건에서 20년간 점유하는데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가능하다고 다 공부했습니다.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요. 취득시효 중단은 종래 점유 상태가 계속되지 못하게 파괴시켜야 돼요. 즉 내 땅 점유 못하게 밖으로 끄집어내야 되고 그래야 중단됩니다. 왼쪽에 갑토지, 오른쪽에 을토지가 있어요. 우리 갑토지 살짝 침범해 점유합니다. 우리는 자주점유라면 취득시효 가능하거든요. 갑은 내 땅에서 우리 취득시효 못하게 중단시켜야겠죠. 그럼 을 머리끄댕이 잡고 내 땅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을의 점유 계속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중단됩니다. 그렇지 않고 부동산의 압류나 가압류 등기 돼요. 이거 압류, 가압류는 을은 계속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을 취득시효 중단 안 됩니다. 을이 점유 못하게 점유 계속을 파괴시켜야 됩니다. 을을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부동산의 압류, 가압류하면 중단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등기 이하 소유권 취득하죠. 우리가 취득시효 1항에서 이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문장 이건 점유권에서 다 공부했죠. 20년 198조 195조 공부하고 소유사 공부했죠. 자주점유 평원 공연 다 추정된다고 다 197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점유권에서 공부할 때 나중에 소유권에서는 이 등기 파트를 공부한다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점유권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기억 안 나겠지만 공부했어요. 앞에 돌려보세요. 여기서는 등기야 소유권 취득하죠. 등기 부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이처럼 점유 취득 시 완성하면 소유권 취득이 아니고 등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아직 소유권 취득 못해서 물권자가 아닙니다. 채권자가 청구하는 채권적 청구권이고 이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죠. 그 특정인을 제가 아니라 대법원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등기 청구는 오직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딱 대법원이 못을 박아서요. 기간이 20년이죠. 20년간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라고 딱 못을 박아서요. 이 등기 청구는 오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다음 이거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진행할까요? 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 걸리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점유 상실한 때부터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 다음에 틀리고 점유 상실한 때 등기 청구권이 즉시 소멸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이때부터 10년간 행사 안 해야 시효로 소멸합니다. 바로 소멸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하 판례 모든 판례가 이 공시로 끝납니다.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왼쪽이 갑토지,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우리 자기 토지를 매수해서 점유한다는 게 살짝 갑토지 침범에 점유합니다. 그러면 갑토지 살짝 침범해서 갑승낙 없죠? 본권 없어요. 그래도 애교로서 자주로 봐준다 했죠? 이 상태에서 20년 이상 점유하면 우리 시효완성 해버립니다. 그럼 갑은 미안하지만 소유권 뺏기는 거죠. 이처럼 취득시효란 20년간 방치한 갑보다 20년간 소유자처럼 행사한 을에게 그 권리를 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도 20년간 이 빨강색을 누구 소유로 알았을까요? 을 소유로 알았겠죠. 그럼 우리에게 그 권리 주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자, 그럼 공식대로 항상 완성 당시 점유자가 오직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니은이 있죠? 좀 이따 체크해드려요. 이제 갑토지를 을이 점유해서 20년 시 완성해서요. 뭐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 현재 갑이죠? 갑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소유권이 병으로 바뀌었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는 완성 당시 소유자가 갑입니까? 병입니까? 이제 병이죠. 그럼 병에게 등기 청구합니다. 따라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이에요. 소유자가 중간에 10번 바뀌어도 완성 당시 소유자, 이 최종 등기 명인, 바로 왼쪽 사람한테 등기 청구합니다. 이와 비교할게. 갑토지을이 점유해서 20년 시 완성해서요.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때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럼 병은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 소유자입니까? 완성 후죠. 오른쪽한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런다고 이제 갑은 소유자도 아니기 때문에 갑에게도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 그러면 이제 을은 쫓겨나는 겁니다. 그럼 을 쫓겨나면 을 불쌍하세요? 저는 쫓겨난 을이 부러워 죽겠네요. 한 20년간 내 짱처럼 사용했죠? 그럼 쿨하게 나가면 되겠네요. 이처럼 오른쪽한테 못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병에서 나중에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됐네요. 이제는 왼쪽한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 당시 소유자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 아닙니다. 여기 왼쪽한테 할 수 있죠? 왼쪽한테 할 수 있죠? 오른쪽한테 못해요. 왼쪽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X. 오른쪽으로 고개 들면 빰 때려버려요. 왼쪽으로 빰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만 잘 비교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자 요건은 자 20년간 평원, 공연, 자주점유, 직접점유는 다 이거 점유권에서 공부했습니다. 등기는 여기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시효취득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최청이에요. 그래서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해야 됩니다. 219페이지 니은 디귿 잘 비교하세요.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 등기 명인이 아까 병으로 변경됐죠. 그럼 만료 전에 변경되면 시효 완성자는 제일 끝에 주장할 수 있어요. 아까 니은 그림 기억나죠?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취득시효 기간 만료 전에 등기명의 넘겨받은 시효 완성 시 명의자 병한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완성 후 소유명인 갑이 병에게 처분했네요. 이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오른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오른쪽 병한테 시효 취득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림 니은 디귿 비교하면 끝납니다. 이걸로 모든 판례 다 풀어요. 자, 이제 기출특강을 될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자, 갑소유 부동산 을이 점유해서 20년 시 완성해서요. 근데 이때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이게 원인 무효랍니다.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 아니죠. 병 소유자 아니죠. 따라서 그 등기 명의인에게 시완성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갑을 상대로 해야 돼요. 갑을 상대로 하기 위해서 물권자 갑, 현재 갑이 물권자 소유자죠. 물권자를 대위해서 이걸 말소합니다. 그럼 병 등기가 갑에게 회복되죠. 그리고 갑으로부터
등기를 뺏어오는 겁니다.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죠. 병 아니죠? 병을 상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우리 시효 완성 이익을 포기할 수 있죠. 즉 을은 20년간 토지 사용한 걸로 충분하고 그냥 소유권 취득 안 할 수 있죠? 그럼 이 시효 완성 이익 포기 의사 표시도 진짜 소유자 갑을 상대로 합니다. 가짜 소유자 병한테는 효력 없어요. 항상 완성 당시 소유자계가 돼요. 갑소유 토지를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효 완성해서요. 그럼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병 앞으로 소유권 넘어오면 을은 병한테 청구 못 한다 그랬는데 근데 자 갑이 병에게 매매해서 소유권 등기를 넘겼죠. 근데 병이 갑의 매매계약에 적극가담했어요. 그럼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103년 무효를 했죠. 이때는 병 등기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병 소유자 아니죠? 그럼 갑이 소유잖아요. 그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대신 물권자를 대위해서 말소합니다. 그럼 병 등기가 갑에게 회복되죠? 그때 갑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효 완성해서요. 을은 갑의 왼쪽,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병에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리고 갑은 이제 소유자도 아니라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네, 잘 보세요. 자, 여기부터 여기부터 우리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어요. 다시 여기부터 우리 여기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계속 점유했기 때문에 머리를 썼죠. 그럼 나는 이때부터 20년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서 나는 이날을 점유율 계산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때 점유율 개시했으니까 이때 20년 시효 완성했거든요. 그래서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 병에게 등기 청구했습니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을은 이때 완성한 거죠. 이때 완성한 거 아닙니다. 이때 완성해서요. 그러면 갑에게 써야지 병에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3자 병이 나타날 걸 대비해서 공식을 만들었죠.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을은 역산해서 계산점 자기 멋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 병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산점 멋대로 역산할 수 없어요. 물론 만약에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다면 소유자가 갑으로 쭉 똑같아요. 제3자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때는 계산점 멋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제3자가 나타나면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산점 멋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 병 앞으로 소유권이 바뀌었죠. 이때부터 또 우리 20년 점유했대요. 대단하네요. 그럼 취득 시효 두 번 완성했네요. 지금 최소 40년 점유했어요. 그럼 을 줘도 되겠죠? 줘도 되겠어요. 그럼 다시 공식. 자, 보라색. 이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왼쪽. 이제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라색. 2차 취득 시효 기간 도중에 이때 소유권이 정으로 바뀌었네요. 그럼 이때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병입니까? 정입니까? 정이죠?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판례가 누구에게 청구해요? 완성 당시 소유자,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죠. 그거 가지고 이 모든 판례가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효 완성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갑이 병에게 이제 돈 빌리고 병에게 돈 빌리고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 등기해 줬습니다. 그럼 아직도 누가 소유자죠? 소유자는 갑이네요. 지금도 누가 소유자요? 갑이니까 을은 왼쪽 사람한테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 등기를 뺏어왔어요. 뺏어왔는데 저당권이 따라오네요. 그래서 을이 그동 변제 다 갚았죠. 다 갚았어요. 그리고 갑 쫓아갔죠? 야 갑, 너가 병하게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았다. 그 돈 내놓으라고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할 수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을이 언제 소유권 취득했죠? 이때 취득했죠. 그 전까지는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해놓은 모든 걸 인용한 상태로 용인한 상태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아니 을이 취득해요. 그럼 을은 병 저당권 있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돈 을 네가 갚아야 돼. 네가 갚어. 갑에게 청구 못한다 했어요. 보세요. 만약에 윗그림처럼 여기 왼쪽처럼 갑이 병에게 팔고 소유권 등기 넘겼다면 을은 아예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래서 이때 만약에 병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겼다면 을은 아예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저당권 설정하니까 을이 천만다행으로 소유권 취득했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돈 네가 갚어. 단 너리가 갚은 거야. 갑에게 그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판례까지 기억합니다. 그 다음 왼쪽이 갑토지 오른쪽이 을토지인데 우리 갑토지 살짝 침범이 점유하죠. 본권 없어도 일부 침범하면 애교로 자주로 봐줘서 2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갑소유 토지 을이 점유해서요. 20년 완성했습니다.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소유권이 병으로 넘어오면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병한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죠. 자 그런데 을이 왜 소유권 취득 못하죠? 이때 갑이 병에게 매매하는 바람에 갑이 병에게 매매했죠?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 취득보다는 손해가 생겼죠. 그럼 잘 보세요. 을이 시완성 당시 이때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가능했죠? 그러면 누가 등기 권리자죠? 을이 등기 권리자고 갑은 을에게 등기할 등기 의무자입니다. 등기 의무자가 병에게 파는 바람에 등기 권리자 을이 등기 청구 못하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손해가 생겨서요. 누구 때문에? 등기 의무자 갑이 파는 바람에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 손해가 생겼습니다. 갑이 파는 바람에 을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될까요? 갑이 파는 바람에 을이 소유권 취득보다는 손해가 생겼죠.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될까요?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자, 갑은 을이 시효완성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을은 알았을까요? 을도 몰랐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싸지 싼 땅 좀 넘어오도 말던 아무도 관심 안 합니다. 근데 이 토지가 개발돼서 갑자기 토지 가격이 몇 배 상승하는 거죠. 그때 측량해보고 그때나 서로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분명히 을이 시효한석을 모르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아무 책임 안 집니다. 원칙 안 져요.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어떻게 시효한성을 알고 갑에게 등기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을이 등기 청구한 적이 있으면 갑도 알았죠. 어머, 을에게 등기해야 되구나. 알았어요. 근데 알고도 에이라 모르겠다. 에이라 엿먹어라 팔아버립니다. 이때 책임지는 겁니다. 알고 팔았으니까. 이때 불법행위 책임지죠. 갑이 고의로 엿먹어라 팔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집니다. 책임지더라도 채무불량이 아닙니다. 갑과 을이 무슨 매매했나요? 갑과 을은 매매와 같은 계약상 채권 채무 관계였기 때문에 채무불량 책임이 아닙니다. 갑과 을이 매매한 거 아니죠? 얘들이 245조 법률 규정에서 소유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채권 채무 관계였기 때문에 채무불량 책임이 아닙니다. 에라 햄버거를 알고 팔았으니까 750조 불법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책임도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민법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갑이 평화에게 파는 바람에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죠? 원칙 아무 책임 안 져요. 알고 팔았을 때 불법행위 책임지게 됩니다. 채무불행이 아닙니다.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그 효과입니다. 자, 247조에서 취득시효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효력은 점유 개시한 때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효과를 누립니다.
즉 갑토지을이 점유해서 20년 시효가 연성해서요. 그러면 장래효가 아니라 20년 전으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을이 소유자로서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 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오히려 등기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고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20년간 토지 사용료 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을은 20년 전부터 우리 소유자로서 점유하게 됩니다. 따라 소유물 반환 청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 외워버리세요. 이 소유 명의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오히려 등기해줄 의무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서 3번 이 점유 개시한테 소급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완성되면 점유자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소유 명의자는 점유자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다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2항으로 옵니다. 자, 2항.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인하게 이 선임 무과시효 추가되죠.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위조해서 등기하면 무효가 되는데 이걸 평에게 팔고 등기랑 점유를 다 넘겼어요. 자, 그럼 평이 선임 무과실로 등기 점유함에도 절대적 무효라 등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평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로 10년이 경과하면 병은 2항 요건을 다 갖췄어요. 다 갖췄죠? 이미 등기한 자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했죠. 그러므로 병은 등기부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선의 무과실 추가되는데 선의는 197조에서 추정되는데 무과실은 197조에서 추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과실인가는 점유자 병이 스스로 이건 입증해야 됩니다. 내 선의는 추정되니까 입증할 필요 없죠? 자, 이처럼 등기부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등기가 유효이면 10년 기다립니까? 안 그러죠? 무효이더라도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단, 무효 등기 중에 하필 이중 보조 등기 무효일 때는 안 됩니다. 이건 이중 보조 등기 무효일 때는 등기부를 폐쇄해야 돼요. 이 무효 등기로는 못합니다. 다른 무효 등기로 가능해요. 위조에서 무효죠. 다른 사유로 가능하지만 하필 이중 보조 등기 무효일 때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중 보조 등기를 네 글자로 뭐라 하죠? 네 글자로 중복 등기 그래요. 좀 이따 기출문제풀이 나옵니다. 아무튼 무효 등기 가능하다. 근데 이중 보조 등기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소유자로 등기하면 족하고 유효한 등기일 필요 없어요. 근데 중복 등기, 이중 보조 등기는 안 됩니다. 자, 이제 기타 소유권 취득 파트로 옵니다. 이제 다른 짤짤한 것들. 자, 252조 무주물 귀속에서요. 무주, 주인이 없다. 무주의 동산을 소유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합니다. 즉 우리가 술 마시고 술병 100원짜리 버렸어요. 100원짜리 버리면 무주의 동산이죠. 그걸 소유사로 주어간 자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걸 무주물 선점 그래요. 1항에서 옵니다. 무주물 선점한다. 이 무주물 선점은 동산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안 돼요. 무주의 부동산 국가 소유입니다. 무인도 발견했다. 국가 거예요. 이 싸구려 동산만 무주물 선점 가능합니다. 다음 256조 부동산 소유자죠.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취득 못합니다. 자, 그럼 이런 말이죠. 이 갑소유 건물이 있는데 이게 아주 허름한 시가 1000만원짜리예요. 1000만원짜리. 여기 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금 다이아, 을소유 금 다이아 1억짜리가 와서 붙었어요. 1억짜리. 이 금 다이아 떼면 금을 무너집니다. 그럼 뗄 수 없죠? 그걸 부합, 붙어 삽해졌다 그래요. 붙어 삽해졌죠? 이 금 다이아 떼면 금을 무너집니다. 뗄 수 없어요. 그럼 소유자를 둘 중에 한 명을 정해야 돼요. 한 명을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 동산이 1억으로 비싸죠?
그래도 건물이 와서 붙었나요? 동산이 붙었나요? 1억짜리 동산이 와서 붙었죠. 그러면 전부 갑, 부동산 소유자, 전부 갑이 다 취득합니다. 다 취득해요. 단 갑은 공짜가 아니에요. 뗄 수 없기 때문에 갑이 취득했죠. 갑은 당연히 우리에게 현금 1억 줘야 됩니다. 손해보상 청구할 수 있어요. 당연히. 다시 256조. 부동산이 1억 1천만 원짜리. 그래서 그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1억짜리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단 261조. 전 5조니까 256조 들어가죠. 전 5조 경우에 손해받은 자 을은 1억짜리 다이아 뺐겠네요. 그럼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으로 당연히 보상 청구할 수 있고 갑은 현금을 1억 줘야 됩니다. 1억 없으면 이 건물 팔아 줘야 돼요. 자, 이처럼 이 동산은 부동산에 부합될 수 있죠. 그럼 부동산도 부합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 가능합니다. 갑이 1층 건물 신축했어요. 그리고 2층을 중축했습니다. 그럼 중축은 둘 중 하나입니다. 1층이 기존 건물, 기존 건물과 독립성 있는가 없는가 둘 중 하나예요. 2층에 독립성 있다면 2층은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의 소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1층과 2층 소유권이 서로 다른 거죠. 2층이 1층과 독립성 없네요. 그럼 부합된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부동산에 부합될 수 있어요. 밑에 소유권이 한 개죠? 한 개입니다. 즉, 내 똥배가 나왔어, 이렇게. 그럼 내 살 맞죠? 그럼 몸이 한 개가 된 거죠. 이렇게 부동산도 부동산에 부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중축 나오면 이렇게 독립성이 중요해요. 중축은 중축할 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중축은 독립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중독. 권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좀 이따 나올 수목은 권원이 중요해요. 수목은 독립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독 외우시고 중축은 독립성이 중요해요. 수목과 다릅니다. 그래서 수목을 왔어요. 먼저 임목 등기했거나 명의마모 갖추면 당연히 이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죠. 토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타인 토지에 수목을 나무 심었어요. 그럼 권원이 중요해요. 권원. 그래서 갑소유 토지에 우리 무단으로 나무 심었네요. 그럼 권원 없죠? 그럼 나무는 토지에 부합돼서 이 나무 소유권은 갑, 토지 소유자가 나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갑소유 토지를 우리 빌립니다.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빌려서 우리 권원으로 나무를 심어요. 밑에 나무는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무는 식지한 자 을 소유가 됩니다. 부합되지 않는다. 근데 권원 없으면 부합돼서 토지 소유자가 나무를 취득합니다. 이처럼 수목은 권원이 중요합니다. 아까 중축은 뭐가 중요해요? 독립성. 수목은 권원. 그래서 외우세요. 수원중독. 수목은 권원. 그리고 아까 중독. 중축은 독립성. 수원중독 외우세요. 수원중독. 소원에 중독됩니다. 소원에 중독된다. 수원 시민들 기분 좋죠? 소원에 중독된다. 소원에 관광객 많이 가요. 유명한 게 많아서 소원에 중독해 오세요. 여러분 자료에서 교재에서 자 1번 수목은 권원 정당한 권원 없이 수목을 치면 토지에 부합되지만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수목을 식재하면 토지에 부합되지 않고 식재한 자 심은 자 소유입니다. 중축 부분은 기존 건물과 독립성 없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만 독립성 있으면 기존 건물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수원 중독해 가세요. 이 시간에는 법률 행위가 아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역이겠습니다. 다 법률 규정이 있어요. 다음 시간부터 다시 우리는 법률 행위로 갑니다. 이 시간만 법률 규정이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법률 행위가 됩니다. 자, 1차 교재 두 종류 있어요. 초초요약집에 개론민법 같이 들어있고
기출문제집에도 괴로운 민법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권이면 1차 충분히 합격입니다. 두 권을 계속 반복해 주세요. 구입하실 분은 아래상 참고해 주세요. 교재 이름 두 권 꼭 적어 주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